자, 91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입니다. 자, 우리 회사는 한술상사라고 합니다. 네, 한술상사고요. 네,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도소매 개인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6기라고 되어 있고요.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네, 감독관 확인 번호는 6819가 되겠습니다. 시작.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한술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고요. 회사 등록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이 내용 살펴보신 다음에 네,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네, 첫 번째 문제는 회사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죠.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일반 것에 맞고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렸네요. 네,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렸으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네, 고쳐주시면 되겠고, 대표자명이 틀렸습니다. 네, 최한술 씨로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네, 개업연월일 살펴보시면 되겠고, 사업장 주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사업장 주소가 틀렸군요. 네,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업태, 사업의 형태, 종목, 판매하는 아이템도 맞습니다. 네, 관할 세무서도 맞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틀렸나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렸죠? 네, 사업자 등록번호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표자 명이 틀렸죠? 네, 대표자 명, 네,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소가 틀렸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요거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가시면 되겠죠? 네, 작년도 성적표입니다. 5기라고 돼 있고 작년도 일정 시점에 대한 성적표 나와 있죠. 요거 내용들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네. 대선 충당금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요게 반영이 될 것입니다. 네,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도록 할게요. 네, 현금부터 금액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단기 대여금 금액이 틀렸습니다. 네, 고쳐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틀렸죠? 네, 100만 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의 합계 확인해 주시고요. 오른쪽 대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단기 차입금 F2 눌러가지고 4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왼쪽 금액의 합계와 오른쪽 금액의 합계가 같아야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대차 차익은 나와선 안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 틀렸나요? 단기 대여금 금액이 틀렸죠. 네, 단기 대여금 요거 금액을 네,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이 틀렸죠. 네,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 요거 네,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네, 212번 밑에 213번 차관 계정. 네, 요거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단기 차입금을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왼쪽 금액의 합계와 오른쪽 금액의 합계가 맞아야 되겠죠. 자, 문제 3번입니다. 1번 문제는 적요를 등록하세요. 적절하게 요약한 내용을 등록하세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가신 다음에 821번 보험료에 대해서 현금 적요 쪽에다가 7번 해가지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숫자 아무거나 찍어 주시고요. 네, 821번 눌러 주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집니다. 네, 보험료에 대한 현금 적요 쪽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7번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가시면 되겠죠. 네, 채권하고 받아야 될 돈,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별로 네, 입력하는 내용이겠죠. 외상매출 금액 거래처별로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외상매입금 쪽에 거래처별로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가겠습니다. 거래처별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거래처별로 확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촌 상사의 금액이 틀렸군요. 네, 1,500만 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익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외상매입금도 한번 찍어 볼게요. 거래처별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연강상사가 없네요. 네, 삭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대도상사의 금액이 틀렸습니다.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네, 항상 차익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가시면 되겠죠. 분계를 코딩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7월 26일자 태풍으로 인해서 송파구청에 현금 10만원을 기부하였다. 비용의 발생 왼쪽 차면에 뭐에 대한 지출? 네, 기부에 대한 지출이죠. 네, 기부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네, 10만원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고,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현금 해가지고 얼마? 네, 10만원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출금전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분계를 코딩하는 메뉴인 일반전표 입력 메뉴 갈게요. 날짜는 7월 26일자가 되겠고요. 3번 왼쪽 차변 네, 기부금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4번 오른쪽 대변 현금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현금만 빠져나갔으니까 출금전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상품 200만원을 진화상사에 판매를 했대요. 판매했을 때 수익을 잡아주죠. 네,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때문에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상품 매출이라는 단어로 해가지고 네, 수익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200만원 판매를 했습니다. 번거 수익이 발생은 오른쪽 대면이고요.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금액은 뭘로 받았어요? 네, 진화상사가 발행해준 어음을 받았대요. 각서를 받아냈대요. 주된 영업활동이고 각서를 받아내었다. 받을 어음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받을 어음 얼마짜리? 200만원짜리 받았나 보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판매할 때 운송비가 들어갔대요. 판매에 대한 운임이죠. 판매에 대한 운임이 들어갔어요. 운반비라는 단어로 네,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운반비 해가지고 얼마? 네, 5만원. 요거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현금 해가지고 얼마? 네, 5만원 이렇게 분계를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받아야 될 돈이죠. 요거 채권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죠. 네, 진화상사한테 받아야 될 돈이 되겠죠. 네, 8월 8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네, 받을 어음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왼쪽 차변에 판매에 대한 운임이죠. 네, 운반비라는 단어 써주시면 되겠네요. 4번 오른쪽 대변에 상품 매출 200만원, 4번 오른쪽 대변에 네, 현금 해가지고 네, 5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을 어음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 3번 문제입니다. 9월 30일자 한일광고와 체결한 계약 광고가 있었대요. 네, 9월 30일날 잔금 90만원을 보통예금기에서 이체하였다. 계약금 10만원이 있네요. 네, 계약금은 9월 1일날 지급했대요. 일단은 9월 1일자 분계 처리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선급금인지 선수금인지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 아,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구나. 먼저 지급한 비용입니다.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었대요. 요거 일단 확인을 해 보시고, 자, 광고에 대한 지출이죠.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광고 선전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광고 선전비. 자, 금액은 100만원이 되겠네, 결국에. 그쵸? 그리고 선급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했죠. 네, 선급 비용 해가지고 얼마? 네,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뭘로 지급했어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어요.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보통예금 네, 90만원 이렇게 분계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네. 이거 원래 선급금 해가지고 처리하죠. 근데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래서 선급 비용을 없애주신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자 가시면 선급 비용에도 거래처 코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요거 입력해 주는 거 맞습니다. 한일광고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 네, 9월 1일자로 한번 가볼게요. 선급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거래처까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9월 30일자가 되겠습니다. 3번 왼쪽 차변에 광고 선전비 10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4번 오른쪽 대변에
네, 성급 비용 해가지고 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 오른쪽 대변에 보통 예금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급 비용도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하도록 합시다. 4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세종 스타일의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판매한 거 있죠? 받아야 될 돈이잖아. 받아야 될 돈은 어떻게 했어요?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네, 받을 권리가 이제 사라지죠. 받을 권리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뭘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았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侧면에 현금 쓰시면 되겠네. 현금으로 회수하고 다음에 입금표를 받아내었다. 아, 받은 내용이구나. 네, 300만원 받았군요. 그리고 받을 권리 300만원이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 받을 권리 채권 해석해가지고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 세종 스타일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현금만 들어왔기 때문에 입금 전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네, 10월 21일자입니다. 왼쪽 차변에 현금 300만원 입력해 주시고 4번 오른쪽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입력합시다. 네, 5번 문제입니다. 신입사원한테 지급할 소모품을 구입했대요. 다음과 같은 전표를 받아내었다. 카드로 긁었나 보죠.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소모성 물품을 구입했어요.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소모품 B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네, 15만 3천원 쓰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카드로 구입했어요. 네, 카드로 구입했으니까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겨났고요.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때문에 상품 구입한 거 아니죠? 네,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네. 15만 3천원. 미지급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죠.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돈, 어디 카드사? 네, BC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겼죠. 여기 다 보시면요, 사무용품비라고 돼 있는데 사무용품비 함부로 쓰지 마세요. 네, 원래 원칙은 소모품비가 되겠고요. 사무용품비라는 단어를 쓸 것이라고 하면 그때 쓰십시오. 네,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11월 20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소모품비 입력해 주시고 4번 오른쪽 대변에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미지급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11월 21일자 안양상사에 지급할 외상 매입금이 있었대요. 외상으로 물건 구입했으니까 갚아야 될 돈이죠. 채무에 속하겠고, 갚아야 될 돈을 상환하기 위해서 배서양도하였다. 어음을 넘겨주었다. 돈이 없으니까 어음으로 준 것이에요. 분계 처리해 보시면 갚아야 될 의무가 이제 사라지겠죠. 네,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면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350만원 갚겠습니다. 네, 현금으로 지급하면 되죠. 보통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음이 하나 있었네요. 호수상사로 보관 중인 어음을 넘겨주었다. 네, 받을 어음이 사라지겠죠. 받을 어음 얼마? 네, 350만원짜리 어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네, 받을 어음 채권이죠. 누구한테 받아야 될 돈? 호수상사. 외상매입금도 채무죠. 누구한테 지급해야 될 돈? 안양상사입니다. 자, 배서양도는 거래처가 다르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11월 21일자입니다. 왼쪽 차변에 외상 매입금 350만원, 4번 오른쪽 대변에 받을 어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외상 매입금은 채무이고요. 받을 어음은 채권이 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1번 문제입니다. 당사는 보유하고 있던 차량 운반구를 영동상사에 매각을 했대요. 아, 차량을 팔았군요. 차량을 팔았습니다. 아, 차량이 없어져야 되겠군요. 취득원가 없애주시죠. 네, 차량 운반구 해가지고 취득원가 얼마? 네, 800만원 없애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가치가 감소된 부분도 이제 필요가 없겠죠. 매각을 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주죠.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해가지고 없애줍시다.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다 지워주는 것이 되겠죠. 잠깐 800만원짜리 차량을 샀죠.
가치가 감소가 됐습니다. 200만 원만큼 876. 지금의 가치는 600만 원이죠. 6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7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득이 되겠죠. 그렇죠? 100만 원만큼 이득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면에 유형 자산을 처분을 했는데 이득이 생겼다. 유형 자산 처분이 얼마? 100만 원만큼 이익이 생겼고요. 자, 이제 금액 받아주시면 되겠죠. 네, 대금은 자기합 수표로 지급받았다. 수표를 받았다. 현금이겠죠. 현금 해가지고 얼마 받았어요? 네, 700만 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유형자산의 매각에 대한 문제도 가끔씩 나와요. 분명히 회계 2급도 네, 요거 꼭 연습해 주십시오. 네, 11월 27일자입니다. 왼쪽 최변에 감가상각 누계익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는데 감가상각 누계익,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이죠. 네, 209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왼쪽 차변에 현금 해가지고 700만원, 4번 오른쪽 대변에 차량에 대해서 네, 취득원가 없애 주시고요.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죠.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12월 17일자가 되겠고요. 단기간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였다. 보유 목적이 뭐죠? 단타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 주식을 구입했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분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단어를 쓰죠. 단기 매매 증권 얼마에 취득했어요? 한 주당 18,000원에 취득했대요. 18,000원. 자,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네요. 18,000원이 빠져나가겠죠. 한 주만 샀으면 이게 정답일 것입니다. 근데 100주를 샀대요. 100주만큼 주식이 늘어났을 것이고요. 재산이 늘어났겠고요. 100주만큼 돈이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수수료가 없었다면 이게 정답이겠죠. 네, 그리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지급이 됐네요. 네,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들 부대 비용이라서 원래 가산시켜야 되는데 이것만 예외 정해졌죠.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는 바로 비용 처리해 줍니다.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 네, 수수료 비용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네, 10만 원. 이것도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죠.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보통예금 10만 원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수료 비용은 몇 번 때 쓰라고 했어요? 여기 특이했죠? 네, 특이하고 요거 900번 때 쓰셔야죠. 영업 외 비용 쪽에 속하죠. 그렇죠? 영업과 관련이 없잖아요. 회사는 물건 판매하는 게 중요하죠. 주식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쵸?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900번대로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12월 17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최변에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수수료 비용을 쓰셔야 되는데 800번대가 아닌 900번대로 쓰셔야 됩니다. 영업 외 비용으로 쓰셔야 됩니다. 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겼대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고쳐주세요. 네, 8월 20일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분계 코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틀렸대요. 고쳐주시죠. 장전 문구로 받은 60만 원의 외상 매출금 회수가 아니라 계약금을 받은 것이다. 아, 계약금을 받았다. 선수금이라는 단어로 고쳐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선수금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계정 과목 이름을요. 날짜는 8월 20일자가 되겠습니다. 8월 20일자가 보시면 네, 외상 매출금이 틀렸죠? 네, 선수금이라는 단어로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는 11월 4일자가 되겠습니다. 12월 4일자에 일반 전표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기 가셔가지고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 분계 코딩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서울 상사로 상품 300만 원을 구입했고요. 선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27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으나 선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에 대해서 퇴계 처리를 누락하였다. 아, 그러니까 뭐예요? 네, 이렇게 분계 처리되어 있는데 선급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이렇게 분계 처리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네, 11월 4일자 가겠습니다.
자, 왼쪽 차변에 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상품 27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 맞고요. 오른쪽 대변에 선급금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선급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세요. 12월 31일자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 현금 가부족이 있었네요. 기말 현재 현금 가부족 5만원이 있었습니다. 자,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여하튼 현금 가부족은 임시 계정 과목이죠. 지금 실제 금액하고 장부상 금액하고 차이가 났을 때 쓰는 임시 단어가 되겠고요. 여하튼 여기 내용이 뭐래요? 대표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으로 판명되었다 라고 돼 있죠. 사장님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인출금이라는 단어를 쓰죠. 해당 계정으로 대체를 시켜줘야 되겠네요. 일단 현금가 부족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금가 부족을 없애버리고요. 네,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네. 왼쪽에 있나 보죠. 현금과 부족 해가지고 얼마? 네, 5만원의 원인이 밝혀내었습니다. 네, 반대표에다가 임시 계정 과목 이거 없애버리시고 반대표에다가 해당 계정 과목으로 대체. 네, 사장님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인출금도 임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임시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없애줘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인출금도 맞게 처리했고 자본금도 맞게 처리했는데요. 정확하게는 인출금이 바로 없애져야 되기 때문에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면 안 되고요. 네, 자본금, 사장님의 몫이 줄어드는 이렇게 분계 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사실. 네,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12월 31일자 가겠습니다. 네, 총계정 원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 현금가 부족이라는 단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자, 왼쪽에 있네요. 자, 현금가 부족은 임시 단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없애 주셔야 되겠죠. 자,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대변으로 없애 버리고요. 그리고 인출금이라는 단어는 미결산 항목이죠. 이것도 임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에서 이렇게 까주게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어려웠죠? 그렇죠? 외화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아,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심심치 않게 요즘에 좀 나오는데 글쎄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거 전산회계 1급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중에 미국 ABC사에 판매한 외상 매출금이 있었어요. 아, 외상으로 판매를 했으니까 받아야 될 돈이 있었어요. 받아야 될 돈. 아, $10,000가 되겠네요. 그쵸? 환율을 적용하겠죠? 그럼 1달러당 얼마였을까요? 1달러당. 자, 1달러당 1,150원이었겠죠? 그쵸? 1달러당 1,150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10,000가 있는데 1달러당 1,150원이니까 요거 곱해 주시면 받아야 될 돈이 요 금액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환율이 요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1,200원이 됐습니다. 어머, 환율이 올랐네요. 잠깐, 받아야 될 돈이 있었는데요. 환율이 더 올랐어요. 그럼 받아야 될 금액이 더 늘어나겠죠. 그쵸? 환율에 의해서 이득이 생겨버렸죠. 그쵸? 그걸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받아야 될 금액이 더 올라갔습니다. 잠깐, 1,200원이었었는데 1,150원. 얼마만큼 올랐죠? 50원만큼 올랐죠. 그쵸? 받을 권리가 더 생겨났습니다. 외상 매출금 받을 권리가 더 생겨났습니다. 얼마에 대해서? $10,000에 대해서 얼마만큼? 1달러당 50만원만큼, 50만원이래. 50원만큼 받을 권리가 더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이득이 생겼다.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10,000에 대해서 환율에 대해서 1달러당 50만원이래 자꾸 50원만큼 네, 이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죠. ABC4, ABC 테크사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조금 환율이라서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그쵸? 네, 회계 2급보다는 회계 1급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결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왼쪽 대변에 외상 매출금 50만원, 오른쪽 대변에 네, 외와 환산 이익이라는 단어 쓰셔야 되겠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이익이 난 것입니다. 받을 권리가 더 생겨났죠. 외상 매출금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11월 2일 날 지급했대. 11월 2일자 분계 처리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전액 비용으로 다 처리했었대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그려보면 뭐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있는데 11월 2일자로 해가지고 다 비용 처리했대요. 다 비용 처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발생주의 때문에 일정 기간에 대한 성적표, 손익계산서 만들어줘야 되죠. 이거는 올해 비용이 아니잖아요. 요만큼 취소를 시켜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간 미경과분은 20만원이다. 기간이 경과됐죠? 요거는 미경과분은 20만원이다. 올해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자, 분계 처리해보죠. 12월 31일자 분계. 자, 비용을 취소시켜줍니다. 얼마만큼? 20만원만큼 취소를 시켜줍니다. 비용의 발생은 왼쪽 대변에, 비용의 취소는 오른쪽 대변에. 자, 보험료 해가지고 비용을 취소시켜줍니다. 20만원 취소를 시켜주고요. 이거는 뭐예요? 내년도 비용이죠. 그렇죠. 20만원만큼은 먼저 다 지급을 했죠. 상급 뭐라고 쓰면 돼요? 비용 쓰시면 되겠죠. 상급 비용 해가지고 얼마? 이제 20만원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11월 2일자 가보겠습니다. 보험료로 비용 처리 다 해놨죠. 네, 보험료를 취소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자, 왼쪽 차변에 성급 비용 해가지고 20만원 차기 2연분이죠. 네, 오른쪽 때문에 보험료를 취소를 시켜줍니다. 20만원 취소를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돼요? 이거 네, 자동으로 분계 처리해주는 메뉴가 있었죠. 결산자로 입력하시면 되겠네. 네,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라고 되는데 우리가 감가상각비 계산 좀 해보셔야 되겠네. 그렇죠? 감가상각비 금액이 계산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들 계산하셔야 되겠네. 정액법으로 계산을 하래요. 네, 2천만원 취득했고요. 잔존가치 400만원 빼주신 다음에 그 감가상각 범위 안에서 나누기 5등분 해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320만원이 나오겠죠. 이 320만원을 어디다가 네,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해 주시고 네, 전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결산 분계가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겠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무게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게 될 겁니다. 네, 자동으로 분계 처리해주는 메뉴가 있었죠. 결산자료 입력 들어갑시다. 엔터. 자, 들어가신 다음에,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감가상각비, 네, 차량에 대해서 금액을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네, 320만원 집어 넣어 주시고요. 네, 반드시 왼쪽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 눌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분계 처리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네, 일반 전표 입력에 조회 버튼, 새로 고침 버튼 눌러주시면 네, 감가상각비에 대한 분계 처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조회 문제가 되겠죠. 1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작년도와 비교해서 얼마가 증가되었느냐. 이건 재무상태표 가시는 게 좋겠죠. 얼마가 증가되었느냐, 얼마가 감소되었느냐. 네, 재무상태표 가가지고 내용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조회 첫 번째 문제 갈게요. 네, 재무상태표 가시면 되겠죠. 재무상태표 들어가가지고 6월 달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단기 거 보시면 되겠죠. 단기 거, 전기 거. 네, 지급원 금액 찾아주시고요. 자, 얼마가 증가하였는지 판단하실 수 있겠죠.
정답은 1650만 원이 될 것입니다. 2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상품 매출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네,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 총계정 원장 가시면 되겠네요. 네, 총계정 원장 가셔도 되겠고, 카테고리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네, 일개표, 월개표 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총계정 원장 가겠습니다. 총계정 원장 들어가셔가지고 1월부터 3월 달까지 상품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분계 처리할 때 오른쪽 대변에다가 입력을 하죠. 상품을 판매했을 때. 자, 저 금액들 다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정답은 1억 176만 원이 될 것이에요. 3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접대비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금액을 묻고 있어요. 네, 총계정 원장 가시면 되겠죠? 네, 총계정 원장 가지고 내용 살펴볼게요. 네. 자, 총계정 원장에서 날짜를 고쳐주겠습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 접대비라는 단어 찾아주시면 되겠죠? 813번. 자, 우리가 분계 처리할 때 왼쪽 차변에다가 분계 처리하죠? 네, 저 금액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110만원에서 60만원 빼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50만원이 되겠죠. 왜? 4월달 금액이 가장 많고요. 5월달 금액이 가장 적죠. 요거 빼주시면 얼마? 네, 50만원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다가 이론 문제들, 정답들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실무 시험 답안에다가 방금 전에 푼 조회 문제에 대한 답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닫기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답안 저장 버튼 눌러 주시면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네, 91회 전산회계 2급 실무 시험이었습니다.